복순아, 오늘도 고맙구나. 네가 있어 이 할멈이 살아. 시니어 달빛 방송은 오늘부터 조선시대로 갑니다. 시대는 달라도 부모를 향한 마음, 곁을 지켜준 반려견 여인으로 살아온 시간, 인생의 전환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채널의 모든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빌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는 조선시대 시니어 야담 채널 시니어 달빛 방송입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반댁 마님이 개에게 제사상을 차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친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날 밤 그 개의 무덤 앞에서 발견된 것을 본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할머니를 이상한 사람이라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아직 당신이 모르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한양 남산골 기슭에 박씨 부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과거를 보러 간 뒤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넓은 기와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만이 매년 붉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집은 한때 손님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선비들이 모여 시를 짓고 명절이면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빈 마루에 햇살만 가득했고 넓은 사랑채는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연기도 마당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에게는 단 하나의 벗이 있었으니 바로 삽살개 복순이었습니다. 새까만 털에 눈동자만 반짝이는 그 개는 15년 전 남편이 귀신을 쫓으라며 데려온 강아지였습니다. 손바닥만 했던 강아지가 어느새 어른 팔뚝만큼 자랐고 박씨 부인의 외로운 세월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이 떠나고 이웃들마저 하나둘 세상을 뜨는 동안 복순이만은 늘 박씨 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이 개만은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박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박씨 부인은 매일 아침 복순이와 함께 남산 자락을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도 복순이가 앞장서서 걸으면 힘이 났습니다. 복순이는 부인이 넘어질까봐 천천히 걸었고 부인이 쉬고 싶어 하면 그 옆에 가만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복순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하루를 함께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면 복순이가 먼저 깨어 부인을 깨웠습니다. 부드럽게 손을 핥거나 코를 킁킁거리며 부인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박씨 부인은 눈을 뜨고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복순이는 그 옆에 앉아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바느질을 할 때도 마당에 빨래를 널 때도 복순이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빨래를 하면 복순이는 마당 한쪽에 앉아 지켜봤고 바느질을 하면 그 발치에 누워 졸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진작 이 세상 하직했을 거야. 박씨 부인은 종종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개였지만 복순이는 부인의 슬픔을 알았습니다. 부인이 울면 다가와 손을 핥았고 부인이 웃으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복순이는 부인의 방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누가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주인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천명인 양 말입니다. 어느 여름날 박씨 부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그만 현기증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부인을 발견한 것은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동네 어귀까지 달려가 미친 듯이 찢어댔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란 이웃 사람들이 달려왔고 쓰러진 박씨 부인을 발견해 그늘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저 개는 영물이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사람이었을 개야 라고도 했습니다. 그해 겨울 복순이가 병들었습니다. 15해를 함께한 개는 이미 노견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힘없이 누워만 있었고 좋아하던 산책도 거부했습니다. 먹이를 주어도 고개를 돌렸고 일어서려 해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졌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일 밤 복순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복순이를 안고 한양의 약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종로의 큰 약방, 남대문 안의 작은 약방, 심지어 길거리 약장수까지 모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아닌 개를 위해 약을 지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개는 개일 뿐입니다, 마님. 그냥 두시지요. 개에게 사람 약을 쓰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새 강아지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약방 주인들의 말에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수 약초를 달여 복순이에게 먹였습니다. 인삼을 갈아 물에 타서 먹이고 뜨끈한 물주머니로 배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복순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이 끊어질까봐, 눈을 감을까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새벽 복순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을 합고 마지막으로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순아, 복순아. 박씨 부인은 죽은 개를 끌어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담 너머 이웃집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슬퍼할 일인가 싶었지만 감히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복순이를 마당 감나무 아래에 묻기로 했습니다. 복순이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여름이면 그늘 아래 누워 낮잠을 자고 가을이면 떨어지는 감을 구경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묻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복순이는 15년을 함께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부인은 깨끗한 삼배로 복순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남편을 염습하듯 정성스럽게 한 겹 한 겹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넣었습니다. 복순이가 좋아하던 낡은 이불 조각과 부인이 손수 만든 작은 천 인형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마당에 정성스럽게 구덩이를 파고 복순이를 안장했습니다. 흙을 덮으며 박씨 부인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프지 마라, 복순아. 저승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라. 그리고 놀랍게도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나물 3가지, 북어포 한 조각, 그리고 맑은 물 한 그릇. 복순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2번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정중하게 마음을 다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구나, 복순아. 이 할멈을 끝까지 지켜줘서, 외롭지 않게 해줘서. 이제는 내가 쉴 차례야. 제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양반댁 마님이 개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장에서, 사랑방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개가 사람이냐? 제사까지 지내다니. 나이 들어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저러니 아들도 안 돌아오는 거지.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거야. 양반 채통도 없이 창피한 줄도 모르나?
사람들은 박 씨 부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렸고 등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양반 어른들은 채통이 없다며 마을의 망신이라고까지 꾸짖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마님, 개는 개일 뿐입니다. 사람과 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남편 어른께서 보시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그저 복순이의 무덤만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복순이의 무덤 앞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았습니다. 빗물이 스며들까봐 작은 지붕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풀이 자라면 정성스럽게 뽑아주고 낙엽이 쌓이면 쓸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 가족이었어. 그걸로 충분해. 그로부터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도둑이 박 씨 부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니 쉬운 표적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 박 씨 부인 집에는 개도 없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으니까요. 도둑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치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도둑은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복순이의 무덤 앞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컹, 컹컹. 똑같은 복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굵은 그러나 분명한 개 짖는 소리가 무덤에서 들려왔습니다. 도둑은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짖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개가 바로 옆에서 짖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으악! 겁에 질린 도둑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담을 넘으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대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담 밑에 쓰러진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이 담 밑에 쓰러진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도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집 개가, 죽은 개가 절 쫓아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짖는 소리를.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복순이가 죽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개 소리가 들렸다는 말인가? 소문이 퍼지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순이를 비웃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 씨 부인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마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복순이는 정말 영물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낸 게 헛되지 않았네요. 죽어서도 주인을 지키다니.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마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순이의 무덤 앞에 찾아와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복순이에게 기도하며 개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은 복순이의 무덤 앞에서 나도 저런 개 한 마리 있었으면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마을 어귀에 작은 비석까지 세워졌습니다. 충견 복순이 지묘라고 새겨진 조그만 돌비석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아이였지요. 다만 제가 외로웠을 때 곁에 있어줬고 제가 슬플 때 위로해줬을 뿐입니다. 그게 어찌 비웃을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해 봄, 박 씨 부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게 되었으니 곧 찾아뵙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편히 지내시게 하겠다는 다짐도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복순이의 무덤 앞에 앉아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복순아, 들리니? 우리 도련님이 돌아온대.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도련님이, 내가 강아지였을 때 품에 안고 놀아주던 그 도련님 말이야.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복순이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쁜 듯 반가운 듯한 소리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너도 기쁘구나. 고맙다, 복순아. 정말 고마웠어. 그해 여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제일 먼저 복순이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절을 올려라.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내 어미는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아들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우리 어미 지켜줘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외로운 이들에게는 가족이고 슬픈 이들에게는 위로입니다. 그들은 말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 곁을 지킵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존재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한번 그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복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반려동물과 함께하신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곁에 없지만 여전히 그리운 그 아이의 이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아름다운 야담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